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확진자의 3명 중에 1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일 만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던 A씨.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튿날 가족과 직장 동료 5명도 함께 확진됐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5명에게 전파한 사례로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불안하죠. 지금 변이되지 않은 상태의 그 바이러스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네, 많이 불안해요. 제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제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7명. 지금까지 도내 감염자는 152명으로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변이 감염이 확인된 지난 2월 이후 확진자의 30%인 343명이 변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늘면서 이달 들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2명 가운데 66%는 델타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델타 변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13명, 7명이 얀센 백신 접종자였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각각 3명이었습니다. 돌파 감염자 가운데 4명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늘수록 돌파 감염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의 감염 예방 능력이 2회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돌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백광석과 김신남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살해 피해자 백광석이 검찰 송치 전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운동복 차림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고개를 숙인 모습에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마스크 벗어! 백광석 살려! 얼굴 들어 이 새끼야!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계획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말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계획 범행 인정하세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곧이어 공범 김신남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2장이나 겹쳐 쓴 채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는 뒷걸음질까지 치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신상 공개 결정됐기 때문에 마스크 잠시 좀 내려주십시오.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안 돼요. 경찰은 숨진 김모군의 어머니와 한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광석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수백만 원을 빚진 김신남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갑과 테이프 등을 구입한 증거 등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전 범행을 공모한 문자 메시지 등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피의자들은 여전히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살인에 함께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군의 어머니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 억울하게 죽은 착한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는 편지를 경찰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백광석과 김신남이 범행 뒤 김군의 휴대폰을 부순 사실을 확인하고 김군의 휴대폰 조각을 찾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숨진 학생의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력성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를 내년 1월까지 3,700대 추가 확보하고 신변보호용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과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한평군의 설화집이 표절을 넘어서 원작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량 폐기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는 물론 표절과 훼손으로 점철된 설화집에 보조금을 지원한 한평군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문화원이 지난 2018년 펴낸 한평군 설화집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설화집에 실린 129개의 설화가 한국구비문학대계 한평군 편을 베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평문화원이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출처 표기도 없이 설화 출처를 임의로 바꾸는 등 원저작물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한 구술자와 연구, 조사, 채록자 등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인쇄된 한평군 설화집 1,500권을 전량 폐기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 전자파일도 즉시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평문화원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했지만 원장 자신의 거취나 사과 표명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군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이 설화집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 회수 외과, 회수 범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도 없고 사과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한평 국민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한편 엉터리 설화집을 펴낸 한평문화원장은 설화집을 펴낸 공로 등으로 올해 한평 군민의 상까지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주시가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쇼핑몰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제주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롯데관광개발 측이 제시한 지역협력 계획서에 대해 최종 합의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자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하기로 하자 도내 양돈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다른 지방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구제역과 돼지열병 등의 유입 가능성이 있고 청정 제주 돼지라는 브랜드 가치도 추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와 부산물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제주는 26.1도를 보이며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제주는 이번 달에만 열대야가 나타난 일수가 21일로 7월은 거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안에서는 너울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 인파가 만들어낸 파도가 제주도 해안까지 밀려오면서 물결이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문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이 해류가 해안가에서 바다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이한류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해수욕하시거나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북부와 동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 31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파고는 어제보다 잦아들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금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 도전과 지사 사퇴 전에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방역 책임자로서 사퇴를 유보했다고 하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잡히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 고위공직자의 이권 개입 술자리 의혹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 15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상적으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당대회 재개 결정을 내려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와 막역한 사이인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에게 중앙당이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안한 것이 진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의원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및 갈등 해소 해법 모색 토론회를 내일 오후 2시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엽니다. 토론회에서는 유재영 한양대 겸임교수가 제주 지역 항공 수요와 정책 분야를, 김한용 인천공항공사 건설 자문위원이 정석 비행장에 대한 공항기술 분야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49명으로 입장이 제한되며 유튜브 오영훈 TV로 생중계됩니다. 제주 지역 가계소득 증가세가 2019년 이후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지역 가계소득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9%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2019년 증가율은 1.2%로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감소폭이 전국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소득의 변동성이 큰 것은 관광 서비스업과 건설, 부동산업 등 경기 민간업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때문이라며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 의원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제주경찰청장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보직에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초 지원자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다며 반대해 절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